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성형수술은 단순히 자기 만족뿐 아니라 외모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코는 얼굴 전체에 입체감을 주고 또 표정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중심축이죠. 그래서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이미지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 다음으로 많은 성형수술이 바로 코 성형이라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이 코 성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강길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얼굴의 다른 곳과는 다르게 사실 코는 화장으로 결점을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유로 코 성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코 성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코가 발육이 덜 돼서 작거나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예상에 의해서 코를 다쳐서 낮아졌거나 아니면은 축농증 같은 거 수술하기 위해서 그 비중격 수술을 했는데 코가 낮아진 경우, 이런 경우는 높여주기 위한 융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선천적으로 코가 너무 크거나 매부리 코인 경우 이걸 줄여주는 축비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들이 주로 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가 다쳐가지고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발아주는 그 삽입 교정 수술이 있고요. 또 이제 코가 너무 뭉텅하다든가 콧구멍이 너무 크다든가 콧볼이 너무 클 때 이걸 줄여주는 그런 수술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눈 사이가 좁은데 이럴 때 콧대를 세우게 되면 미간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네, 실제 코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도 양 미간 사이가 훨씬 넓게 보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코 높이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살 속에 넣는 게 아니고 뼈를 덮고 있는 골막 밑에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그래 골막 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은 모아지는 그런 작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콧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좁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 좁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코끝이 둥글거나 또 뭉툭한 코를 가진 분들 중에서 조금 더 갸름한 모양으로 교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교정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코끝이 살집이 많고 옆으로 퍼져갖고 뭉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보코라고 하는데 보코일 때는 왠지 좀 날렵하지 못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좀 날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콧구멍 양쪽 위에서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콧구멍 위에 있는 그 연부 조직을 최대한 긁어내고 또 필요하면은 코 위에 있는 그 연고를 잘라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은 날렵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 이 동양인들은 연골 조직이 약하고 또 피부 밑에 있는 섬유 지방 조직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술하더라도 서양인들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교정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콧등이 휘어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문제까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을까요? 비중격이 틀어지게 되면은, 비중격이라는 것은 양쪽 코 벽장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한쪽으로 틀어져 있으면은 틀어져서 막힌 쪽은 숨길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숨 쉴 때 아주 불편을 느끼고요. 또 비염이 생기기도 하고 축농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코 한쪽으로 그 튀어나온 부위를 절단해 내고요. 그 다음에 틀어진 그 비중격은 원래 위치로 이렇게 해주면은 기능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격이 틀어지면은 심한 경우는 코뼈도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절골 수술로 코뼈를 절단해 가지고 원래 모양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외형적인 문제뿐 아니라 외상 등으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져서 교정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외형적인 변형이 왔다면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코를 다쳐서 골절이 일어나면은 다치고 나서 한 8시간 내에 붓기 전에 이렇게 교정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걸 놓쳐가지고 부었을 때는 부기가 가라앉은 다음 한 일주일 내에 코뼈를 교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놓쳐가지고 아예 틀어진 상태에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아물어버렸을 때는 코뼈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 틀어진 형태에 따라서 C자형이라든가 S자형 또 코 전체가 이렇게 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C자형이나 S자형은 절골 수술로 원래대로 발아주면 참 좋습니다. 효과가. 그러나 코끝이 중앙에서 이탈되어 있으면서 코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절골 수술로 코를 맞춰 놓더라도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 수술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재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재수술에도 적합한 때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언제인가요? 예, 코 수술을 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보형물을 빼내게 되는데 보형물을 빼내게 되면은 그 조급한 마음에 빨리 다시 재수술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빨리 재수술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빼낸 조직이 최대한 부드러워지고 정상으로 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다른 그 잘못된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최대한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하체 유연성 향상과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11자 만들어주세요. 양손은 발 앞에 어깨 넓이로 짚어서 척추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허리와 등을 길게 뻗어내줍니다. 마신 호흡에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면서 양무릎을 굽혀주셨다가 내쉬며 무릎을 길게 뻗으며 뒤꿈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시고 양무릎 굽히며 골반 살짝 낮추셨다가 자, 이때 체중이 너무 앞으로 와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을 뒤쪽으로 보내시며 손목을 가볍게 짚어주세요. 내쉬고 무릎을 뻗으며 무릎을 길게 펴서 뒤꿈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자세 10번 반복해주세요.